(2024년 2월 2일) 이정훈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각 정당에서 공천전쟁, 가장 무자비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쏠려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안보 문제를 놓칠 수 있다고 봅니다. 안보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지금 북한은 물론이고 러시아가 윤석열 대통령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한다는 건 윤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까 겁을 낸다는 건데, 이 좋은 찬스를 대한민국은 또 좋은 무기나 도입하자라고 하면서 무기 탈행이나 하면서 실기하고 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냈던 김성한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오늘 조선일보에 기승전감, 기승전결은 아실 거고, 감은 감시정찰 군사용어에서 감시정찰 장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승전감이라고 하는 칼럼을 썼는데 상당히 재밌었어요. 뭐냐, 한국의 우주 능력을 키워야 된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육해 공군, 이어서 해병대, 4군 체제죠, 거기는. 그리고 최근에 우주군을 만들었습니다. 5군 체제가 됐습니다. 우주력이 앞으로 중요하다. 미국이 치고 나가니까 전 세계가 다 딸려갑니다. 우리는 아직 우주군까지는 안 가 있죠. 그러나 이제 우주 전력을 공군에서도 키우려고 하고, 또 정부에서는 미국의 나사처럼 대통령 직속기구입니다. 미국은 우리처럼 과학기술부가 없죠. 원자력은 에너지부에서 다루고, 핵은, 그 다음에 우주는 대통령 직속의 나사에서 다루는데, 우리는 지금 나사를 범따서 항공우주청이란 걸 만들어서 우주력, 스페이스 파워를 키우려고 합니다. 이거와 연결된 김성한 교수의 칼럼입니다. 지금 북한이 쏘는 미사일들이 다 텔로 쏩니다. 텔. TEL 그러면 텔레폰, 전화의 약자로 보시는데 그게 아니고 트랜스포트, 이동하다, 이렉션, 세우다, 기립하다, 론치, 발사하다. 그래서 TEL입니다. 그러니까 미사일을 싣고 이동하다가 쏘기 위해서 딱 기립을 시키고 발사하는 겁니다. 즉 트럭에다가 싣고 다니다가 트럭에 발사대령에서 쏘는 게 이동식 발사 차량이죠. 네, 그걸 텔이라고 합니다. 북한이 이 텔로 쏘기 때문에 어디에서 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게 되면 이 텔이라는 차량을 세울 수 있는 데가 한정돼 있어요. 왜냐? 미사일을 발사할 때 밑으로 엄청난 화력이 나오죠. 옆에 나무가 있거나 풀이 있으면 불바다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걸 쏘게 되면 이 반발력이 굉장히 하거든요. 단단한 땅이라 해야 돼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어디가 제일 좋으냐? 비행장 활주로가 제일 좋습니다. 두 번째는 어디가 좋으냐? 우리나라 다녀보시면 곳곳에 고속도로 있죠. 고속도로 중에 한 왕복 4차선 되는 데서 쏘면 참 좋아요. 그 아스팔트가 물론 높겠지만 견뎌내고 단단하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건 뭐냐? 우리 고속도로 가다 보면 굴이 있잖아요. 굴 속에 텔 차량 넣어놨다가 꺼내갖고 빵 쏘고 싹 숨고 하면은 우주 감시 안 당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주로 그렇게 하고 있죠. 북한에서는 사실 2차 대전 때 구식 비행기 시절에 이 산을 있으면 산을 관통을 하는 터널을 뚫습니다. 그게 활주로예요. 거기서부터 다다다다다 달려갖고 굴 벗어나면서 붕 뜨는 식으로 운영한 적이 있어요. 현대의 전투기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 옛날 비행기는 자동차 같은 그런 엔진으로, 자동차 엔진 돌아가면 바퀴 돌아가잖아요. 그런 힘으로 날았기 때문에 힘이 약했어요. 그래서 음속 돌파를 못 하는데 현대의 비행기는 제트 엔진을 씁니다. 제트 엔진을 쓰는 거는 뭔가 하면은 연료를 태워서 압력을 냅니다. 그 압축을 폭발시키는데, 폭발시킬 때 우리 마시는 공기를 빨아당겨서 이 연료하고 섞어서 폭발시키는데, 그리고 그거 갖고 압축을 할 때요, 굉장히 강력한 공기를 잡아당깁니다. 근데 이때 이 먼지라든지 새라든지 이런 것도 빨려 들어오거든요. 들어오게 되면은 제트 엔진이 바로 고장납니다. 굴 속에서, 터널에서 제트 엔진을 돌리면요, 그 안에 있는, 우리가 눈에 안 보여서 껌껌해서 그렇지 분진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제트 엔진이 폭발합니다. 북한이 지금 몇 개 산속을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활주로를 쓰는 거는 옛날 비행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미국,
서방권에서는 그런 식으로 비행장 운영 안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북한은 그런 공군 기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태를 숨겨놨다가 꺼내서 쏘죠. 이렇기 때문에 북한이 태를 어디서 쏜다라는 건 어느 정도 늘 보다 보면 보입니다. 그러나 또 지도새도 모르게 한 번도 안 쏜 데 가서 갑자기 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시를 해야 되는데 북한 땅에 한국군 부대가 들어갈 수도 없고 레이더는 발사해서 땅으로 한참 올라오고 난 다음에 발견하니까 아니다. 우주에서 레이더 또는 사 장비로 탐지하자. 그런 칼럼입니다. 아,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는 게 지금 미국하고 우리가 한미 동맹인데 우리가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갖고 있지만 미국의 국방비는 그 다음 2위인 중국, 3위인 러시아, 4, 5, 6, 7, 8, 9가 다닥다닥 붙었어요. 영국, 프랑스, 한국, 일본, 독일 이거 비슷비슷합니다. 그 2위에서 9위 나라를 합친 것보다도 미국의 국방비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계 6위라 그래도 미국하고 같이 움직이다 보면 미국은 장비가 너무 좋아. 우리는 이게 후졌어. 그러니까 둘이 같이 놀다 보면 작전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적을 발견하는 감시 능력을 확 키우자 이겁니다. 이것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우리가 이제 군사용 위성을 지난번에 스페이스X를 통해서 한 발 올렸죠. 우리가 이제 총 5개의 군사정찰 위성, 저궤도 위성입니다. 지구를 남북으로 뺑뺑 돌아가면서 북한을 보고, 북한을 안 볼 때는 러시아도 보고 중국도 봐서 그걸 판매하죠. 그렇게 올렸고, 지금 또 요거는 항공우주연구원이 했다고 봐야 되나? 아니, 근데 사실은 미국이 해준 겁니다. 우리가 지금 F-35를 샀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이 위성을 발사해 줄 수 있도록 미국이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고체 연료 로켓을 가지고 작은 한 100kg짜리 사 위성을 올리는 거를 자력으로 제주 앞바다, 중문 앞바다에서 쏴 올렸죠. 바지선에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걸 더 쏘아 올려서 32기를 소형 사 위성, 5개의 대형 군사 위성 올려보면은 북한을 20분 간격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북한이 우리한테 미사일을 쏴도 우리가 탐지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안보 능력이 올라간다. 근데 북한은 러시아 기술을 받아서 정찰 위성 쐈지만은 아직은 수준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안보를 강화하려면 기승전 뭐니 해도 감시 정찰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우주력 강화를 얘기했습니다. 공감합니다. 근데 좀 저는 불만이 있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 북한이 순항 미사일을 계속 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랑 전쟁하고 있는데 자기네가 굉장히 제재를 받아서 무기를 생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더 싸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제재가 러시아식 제재는 안 받는 게 북한이니까 북한한테 지금 자기네 기술을 줘서 러시아 순항 미사일, 자기네 토마호크 같은 그걸 생산하게 하고 있죠. 북한은 지금 그걸 만들어갖고 자기네 쓰고 러시아에 팔려고 열심히 시험 발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쐈어요. 오늘인가요? 어젠가 또 쐈어요. 계속 쏩니다. 그리고 김정은이는 남포 조선소에 가서 남포에서 쏜 걸로 보입니다. 서해로 쐈습니다. 이번엔. 그래서 이제 군함 건조가 가장 중요하다. 뭐 어쩌고저쩌고 떠들었는데 이미 김정은은 수중 발사 전략 핵무기 보유, 즉 핵탄두를 붙인 미사일 개발하고 그다음에 핵 잠수함 개발을 요구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북한은요. 신나게 지금 러시아 기술을 받아서 아마 러시아로부터 공격 원잠 제작하는 기술도 받을는지도 모릅니다. 신나게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공격 원잠도 못 만들고 있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 분발하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이 여성인데 2월 1일 자기네 외무부 브리핑에서 우리 윤 대통령을 아주 비난했어요. 왜냐? 1월 30일 날 윤 대통령이 통합방위 회의에서 북한이 지금 핵 선제 사용에 관한 법을 만들었죠. 그걸 비이성적이다. 세습 전체주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은 오로지 김정일 정권, 김정은 정권, 김일성 걔네들이 존재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대한민국 통일, 북한 인민공산주의 관심 없어요. 그걸 딱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비난한 거에 대해서 이 자하로바 여성 대변인이 DPRK는 북한이죠. DPRK를 겨냥한 공격적인 개혁을 흐리려는 목적에서 그렇게 선제 핵 공격 법안을 만든 북한을 비난했다고 공격했습니다. 뭔가 하면은 쉽게 얘기할게요. 지금 러시아는 뭐가 두려운가 하면은
러시아를 위해서 무기를 생산하는 북한을 대한민국이 때리지 않을까 겁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북한을 갈겨야 된다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김성환 교수 안보실장 지낸분은 감시정찰을 얘기하는데 네버 감시정찰이 아니라 타격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야, 여기에 흔들리지 말자는 얘기를 제가 오늘 하는 겁니다. 자, 미국이 이제 전 세계를 몇 개로 나눠서 각각의 사령부를 두고 있는데 우리가 포함된 지역은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관리하죠.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그 밑에 육해공군, 해병대, 우주군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전투사령부인데 항상 인태 사령관은 해군, 그 5개 군 중에서 해군 사령관은 해군 대장입니다. 그 친구가 겸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지금 인태 사령관을 맡게 돼서 국회 청문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북한과 중국을 보기 위해서 감시정찰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북한이 지금 날뛰고 있는데 북한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중국에 의지할 필요는 없다. 지금까지는 중국에 의지해 왔었죠. 육자회담 대표를 의장국을 중국이 하게 하고 그래서 중국이 G2로 성장해서 지금 중국을 아주 크게 만들어준 게 미국인데 이제 이건 안 하겠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사태를 대비한 작전개혁을 준비하겠다 그랬습니다. 자, 미국도 감시정찰을 얘기하는데 미국은 감시정찰 자산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유사시에 적을 때리기 위한 거고 지금 우리는요. 제가 늘 국방을 하다 보게 되면 과학기술부하고 국방부하고 짝짝꿍이 되는 데가 있어요. 뭐냐? 새로운 첨단 무기를 개발한다 그러면 거기는 같이 가요. 국방부도 무기를 갖추면 좋고 그걸 또 국산화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부는 돈 나오니까 좋고 잘 갑니다. 근데 그렇게 만든 무기를 대한민국은 사용을 안 해. 미국은 합니다. 미국은 프레데트 해가지고 이란의 특수전사령관도 죽이고 알카에다 대표도 죽이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안보를 유지하는데 저는요, 대한민국에서 국방 5개년 계획, 무슨 중기 계획, 10년 계획 발표할 때마다 이걸 하게 되면 안보가 강화됩니다. 그러는데 또 그 다음에 되면 또 그 소리. 10년 후면 강화된다 한 게 100년이 지나도 강화가 안 돼요. 왜? 적은 가만히 있나. 우리가 강화할 만큼 쟤를 또 지금 러시아 기술 받아서 막 기술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중간에 뭐예요? 갈겨서 통일을 해버리는 의지를 했었어야지. 북한 정권이 와야 되도록 직접 전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북한 민주화 운동을 해서 와야 되도록 해야죠. 미국은 그걸 적절하게 하잖아요. 아프간에서도 해보고 물론 실패도 합니다. 성공도 하고 이라크를 직접 치기도 하고. 근데 대한민국 국방부나 군사 책임자들은 맨날 이 무기 도입하고 뭐 사면은 10년을 할 수 있다. 자기 임기만 넘기면 돼. 근데 그 다음 10년 되면 또 그 사람도 또 우리에게 도입하면 된다. 그럼 누가 좋으냐? 첨단 무기 팔아먹는 미국이 좋고 첨단 무기를 개발하는 대한민국 과학자만 좋고 또 대대손손 정권을 이어가는 북한이 좋은 겁니다. 이게 묘한 디커플링, 북한하고 우리의 군산 복합체가 같이 가는 묘한, 네. 그리고 러시아도 이런 게 좋은 거예요. 북한도 크고 남한도 크고 하면은 자기들이 짝짝꿍 치면서 빨아먹을 게 많잖아요. 지금은 북한 편 들어주지만 나중에 또 북한 규탄하면서 우리 빨아먹을 겁니다. 이거를 깰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고르디온의 매듭을 자르듯이. 누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요. 갤럽 조사에서 자꾸 인기도가 떨어져 갑니다. 한동훈 씨가 올라가는 만큼 계속 떨어질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는 안보 문제입니다. 윤 대통령이 가장 잘한 것도 한미일 관계를 복원하고 미국과 군사동맹을 강화한 캠프 데이비드 선언, 즉 외교 안보였습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우리를 겁주고 러시아도 우리를 겁주면서 자기는 살려고 길을 쓸 때가 쟤들이 약점이 제일 많을 때입니다. 이때 대북 심리전부터 시작해서 한데 갈길 준비를 하게 되면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올라갈 수도 있고 이번 선거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